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로 입원하고 난 뒤에 결국에 퇴원을 했죠. 사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사실상 그냥 병원에 계속 쭉 계시다가 뭐 여의도에는 오지 마시고 병원에 있다가 서초동 가고 병원에 있다가 수원 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구치소로 가고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에 퇴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제 그 입원하고 있던 기간도 공교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딱 맞을 것 같아요. 26일이 원래 이제 그 대북 송금과 관련돼 가지고 공판 첫 번째로 열리는 그 날이었는데 그날을 딱 제외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퇴원을 했었죠. 26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것도 있었죠.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결국에 다 늦춰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증교사 문제가 됐거나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그 두 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드디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재명 개인적인 어떤 형량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 뭐 사실 뭐 모든 범죄 혐의가 유죄가 나올 거는 100% 확신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세게 형량이 나올 거냐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 포인트인데 형량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가장 지금 범죄 혐의가 중한 게 무엇이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가 이만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화영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그냥 공범자 정도의 자격도 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뭐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지시를 받고 받은 대로 했다. 이게 이제 그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받고 행동한 사람이 9년 6개월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시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량이 돼야 되겠어요? 9년 6개월을 좋게 넘어도 당연히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대북 선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이화영에 대해서도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대북 송금을 구성하고 있는 주인공은 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당연히 주연이 될 것이고 나머지 조연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이화영과 김성태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연이랑 조연이랑 같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조연들에 대한 재판을 갖다가 다 내리다 보니까 주연에 대한 사건 파악도 어떻다?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부분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재명 측에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27일 날 이제 첫 번째 이제 또 공판이 있었는데 그 공판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측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공판이 열린 지 30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뭐 와가지고 뭐 날짜 잡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뭐 10월 8일로 조금 늦춰졌다라고 해가지고 본 어떤 재판이 막 엄청나게 늦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사건 기록을 다 못 봤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럴 거면 뭐하러 변호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또 다시 뭐 연기를 하고는 있지만 신진우 부장판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사건 전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화영에 대한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긴 것이고 김성태에 대한 얘기도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거기서 더 거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아무리 이재명 측에서 물론 또 신박한 방법을 통해 재판을 또 어떻게 지연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재연을 시킨다라고 해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거를 가만히 내비두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어떤 재판장이 이 새로운 사건을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수사 기록이 5만 쪽 가까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해가지고 한 80건 가까이 이게 책으로 80건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기록으로 했었을 때 두꺼운 이걸로 해가지고 80건 분량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새로운 판사가 와가지고 이걸 읽겠다라고 한다면 80건 어느 세월에 다 읽고 있겠습니까? 5만 쪽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책이라고 해도 그거 있는데 뭐 그냥 책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복잡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건 뭐 어느 세월에 있겠냐고요.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5만 쪽을 탐독하다시피 다 끝냈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재판을 다 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모를 법한 최근에 어떤 반전이라고 할까요? 민주당 쪽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 공작의 실제
배경이 됐던 사람이 또 리호남이기도 합니다. 북극성이었나요? 그런 어떤 그 코드명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 리호남 씨가 이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엮여 있냐? 간단합니다. 김성태가 이재명의 이 북한의 방북을 위해 가지고 돈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리호남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리호남을 통해서 지불이 됐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70만 달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이제 그 뭐 국제 대회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성태가 이제 리호남 대남 공작원한테 그렇게 70만 달러를 건넸다. 이게 이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수사 내용이고, 요게 이제 공소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라고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회심의 일결을 날렸냐라고 한다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렇게 김성태가 리오남한테 돈을 줬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시 필리핀 마닐라에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성태가 리오남을 필리핀에서 만나가지고 돈을 줬는데 당시 필리핀에는 리오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빙성이 없어.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질문이 조금 드는 것이, 뭐를 도대체 근거로 해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무슨 뭐 대남 뭐 특공부대도 아니고 무슨 뭐 국정원도 아닐 텐데 지들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서 당시 필리핀에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검찰 같은 경우는 수많은 자료랑 수많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가지고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기소를 했었을 때 1심 재판 신진우 부장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를 받은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화영 같은 경우도 유죄가 나오게 된 것이죠. 1심 판결까지도 사실심에서도 리오남이 필리핀에 있었다라고 확정을 내렸는데, 왜 도대체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뭐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냐? 놀랍게도 뉴스타파입니다. 네, 이쯤 되면은 사실 뭐 얘기를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 좀 현타가 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단이 어쨌든지, 그리고 또 뭐 검찰의 어떤 수사가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한테는 대한민국의 검찰보다 대한민국의 법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더 믿을 만한 소스가 바로 누구예요? 뉴스타파. 뉴스타파도 뭐 다른 기자들이 아니죠. 누구? 봉지욱인지 봉지옥인지 모르겠지만 그 희한하게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또 관련돼 가지고 재판이나 받을 준비나 해야 될 텐데 뭐 하느라 이렇게 좀 시간을 뭐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사 같은 것도 작성하고. 자, 그럼 제가 또 보니까 봉지욱이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대체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까지도 있대요. 그 증거가 뭐냐? 남측과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비밀 만찬 자리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리오남이 등장하지 않는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효과적일 수가 있죠. 왜냐면 내가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몇 날 며칠 어떤 장소에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 바로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있으니까 당신이 참석한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지만, 필리핀 마닐라에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한 가지 장소를 이렇게 촬영을 해놓고 이것 봐봐라, 이 장소에 리오남이 없으니까 당연히 리오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측과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비밀 만찬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리호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연히 국제 행사가 됐거나 국제 활동 무대를 마음대로 누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의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남 공작원입니다. 공작원. 대남 공작원이 무슨 뭐 영상 같은데 막 찍혀가지고 야 우리 뭐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우리 뭐 돼지고기 뜯어 먹자. 돼지고기 안 뜯어 먹나? 뭘 뜯어 먹어야 돼? 뭐 소고기만 뜯어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무슨 뭐 이상한 영상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 영상에서 이거 봐봐라, 남측 인사와 북측 인사들이 있는데 여기 리오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던 거지. 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오히려 거기 등장하는 게 이상한 거죠. 대남 공작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라고 하는 게 뭐냐? 국제대회를 총괄했던 김모 대표가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 직원 누구도 리오남을 보지 못했다. 못 봐야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오남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있어. 직원들 그냥 호텔 직원 붙잡고 물어보니까 리오남이라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던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인상착각이 이렇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리오남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아우지탄간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대남 공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정체를 갖다가 다 드러내면 되겠냐. 이런 멍청한 얘기가 어딨냐고요. 북측 인사 6명의 필리핀 비자 발급 과정에서 각종 문서 중에 리오남의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어야죠. 공식적인 행사에는 리오남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남 공작원이라는 거의 뜻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에 침투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입국 심사 같은 거 할 때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저 간첩입니다. 이렇게 쓰고 들어옵니까? 바보예요? 뭐 자기 신분을 속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재준이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거는 뭐 성 뭐라고 해야 돼? 성준재라고 하든지 뭐 그럼 뭐 다른 이름을 쓰든지 여권 같은 거를 갖다가 가짜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는 거 그게 당연히 간첩이나 공작원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받아가지고 뉴스타파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한준호도 튀어나와가지고 리오남이 신출귀몰한 도사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유령도 아니고 어떻게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받아갔다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기묘하고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참으로 기묘하고 이상한 거는 당신의 머리예요. 한준호의 뇌인 겁니다. 대남 공작원이 신출귀몰하지 않고 여기저기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인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뭐 우리 한준호 최고 같은 경우는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에? 옆집에 살고 있는 무슨 뭐 자기 친척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대남 공작원이라니까요. 당연히 정보를 숨기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인데 이번에 또 중앙일보의 추가적인 기사를 보니까 리오남이 여건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개라고 합니다. 12개. 예? 여기 여건이 12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감출 수 있는 신분이 12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2개나 신분을 감출 수 있고 12개나 그런 식으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내가 여기 필리핀 마닐라에 왔소이다 라는 식으로 기록을 다 남기고 여권도 그냥 리호남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갖다가 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에? 대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이런 대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갖다가 뉴스타파 혼자만 지금 보도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당이 지금 막 대변인이 막 지금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한민수 최고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가 다 무너졌다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있지만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거를 두고 뭐 하겠습니까? 코웃음 치고 있겠죠. 야, 막 애쓴다. 야, 그냥 해, 그만해라. 이화영의 그 술자리 논란 같은 경우도 걔 그냥 막 발광을 떨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9년 6개월 뚜둥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운명이 바로 이재명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 뻘짓하시고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쉬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